중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동포 TV입니다. 중국동포의 외국인 등록증이 완전히 새롭게 내용이 근본적이고 아주 크게 바뀝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 외국인 등록증에 QR코드를 넣어서 이 QR코드를 일상생활 속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21세기의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을 외국인 등록증 안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큰 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국 동포들이 사용하는 외국인 등록증, 이 신분증은 2011년부터 사용해 오던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이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은 중국 동포, 그리고 재외 동포, 그리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발급한다. 이렇게 그 목적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 등록증은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외국인 등록증도 포함되고 영주증도 포함되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외국인 등록증은 이 사진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 크기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증은 사진을 흑백 사진이 아니라 컬러 사진으로 바꿉니다. 색채 사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크기를 35% 이상 크게 늘려서 이 신원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일 처리를 할 때에 본인 확인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까지 써왔던 외국인 등록증과 앞으로 새로 나올 외국인 등록증을 함께 보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크기가 커졌고 흑백 사진에서 컬러 사진, 색채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위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외국인 등록증은 남녀 성별 구분을 외국인 등록증상에 표시를 했습니다. 여성은 F, female, 그리고 남성은 male, M 이렇게 영어 표기에 앞글자를 따서 F, 여성은 F, 남성은 M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것을 없애고 외국인 등록증 번호 13자리 숫자 가운데서 7번째에 남성과 여성이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7번째짜리 숫자에 5나 7 이것은 남성을 의미하고 7번째 숫자에 6이나 8 이것은 여성을 의미하도록 요 외국인 등록증 숫자 번호 안에 남성과 여성이 구별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등록증 안에 QR코드를 삽입하게 했습니다. QR코드.
그러면 이 QR 코드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외국인 등록증 번호가 들어가고, 이름, 성명이 들어가고, 성별이 들어가고, 출신 국가,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이런 출신 국가 정보가 들어가고, 또 지역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 정보가 들어갑니다. H2면 H2 정보, F4 재외동포 자격이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들어갑니다. 영주권이면 영주권 자격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이 QR 코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를 대기만 하면 모든 행정처리, 관공서, 또 필요한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정보가 쉽게 인식이 되어서 일 처리가 신속하게 자동화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주민등록증에도 사실상 QR 코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증에는 이 QR 코드가 입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즘 21세기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자동화, 전자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외국인 등록증에 이 표시된 QR코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대단히 편리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게 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QR코드는 외국인 등록증에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증에도 들어가고, 또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 QR코드라고 하는 것은 영어입니다. QR코드. 이것은 하나의 정보 표시 방법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 또 다양한 정보, 이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QR코드라고 합니다. QR은 Quick Response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Quick Response, 즉 신속한, 빠른 리스판스, 반응, 신속한 인식, 신속한 반응이라는 뜻이 QR, Quick Response고, 코드라고 하는 말은 영어인데 암호 또는 부호 또는 비밀번호, 이런 뜻으로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QR 코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QR 코드는 1994년 일본의 덴소 웨이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해서 보급한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QR 코드는 정보 인식 장치, 정보 인식 도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아주 대단한 발명품이었고 기술이었는데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렵고 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이 QR코드가 전 인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QR코드가 다 사용됩니다. 무슨 상품을 사도 무엇을 봐도 다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계산할 때도 이 QR코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다 QR코드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 백화점이든 어디를 가든 이 QR코드를 활용합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도 QR코드를 활용하고, 대학 도서관에 갈 때도 QR코드, 대중교통, 버스, KTX, 지하철, 전철, 이런 데에도 이 QR코드가 지금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다르게 부른다면 전자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전자신분증. 이 QR코드는 우리의 산업계, 생산직 이런 데에도 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조, 유통, 물류, 서비스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 이 QR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가 외국인 등록증에 들어가 있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 그런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등록증이 새롭게 바뀔 때의 가장 큰 변화는 QR코드가 등록증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많이 타고 있는 킥보드,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공공 자전거에도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이제는 외국인 등록증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증은 언제 발급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또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등이 만기가 될 때에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먼저 쓰고 싶다, 먼저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하고 쓰고 싶다. 그러면 출입국에 가서 바꾸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단지 이 QR코드를 사용할 때에 나이 드신 고령의 그 노인들께서는 잘 활용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천천히 배워가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외국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서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무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라고 또한 평가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 발급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열망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H2 비자, 취업방문제 비자, 그리고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의 이 취업 제한을 풀어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길을 이제는 터야 된다. 이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법무부가 귀담아 듣고 우리 중국 동포들의 그 간절한 염원을, 소망을 귀 기울여서 듣고 신속하게 취업 자유를 실시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H2 비자, 취업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 제도를 없애고 한국에서 일하는 우리 중국 동포 모두에게 F4 재외 동포 비자를 주어서 이제는 F4 비자로 다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중수교 이후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와서 살게 된 그 시간도 30년이 넘었습니다. 2022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취업 제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자율과 책임 속에서 중국 동포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의 꿈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에 중국 동포가 산 지 30년이 지나면서 우리 중국 동포들도 한국 사회를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그만큼 중국 동포 사회가 상당히 성숙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법무부와 노동부도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을 하고 감안을 해서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에게 그 씌워진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없애줘야 된다.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 제한을 풀라고 하는 이 요구와 요청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말을 해야 된다. 대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H2 비자나 F4 비자로 인해서 취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동영상 댓글로도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중국 동포 TV는 우리 중국 동포들의 입장을 또 생각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 TV가 중국 동포들의 대언자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 동포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 또 여러 곳에 진정성 있게 힘 있게 대변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동포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